미국 대선 판도가 또다시 크게 출렁대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이 그동안 선두를 지켜온 도널드 트럼프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관에게 새로운 돌풍이 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세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네. 선거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론분석 전문가이신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공화당의 대선 구도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공고했었는데 그 아성이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흑인 의사인 벤 카슨 후보한테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건데 특히 이게 이제 공화당의 3차 TV 토론 하루 앞둔 조사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먼저 트럼프 대세론이 이렇게 좀 기우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트럼프가 여태까지 굉장히 격정적으로 막말을 많이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벤 카슨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점잖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또 전통 공화당 보수 지지자들의 입맛에 상당히 구미에 맞는 그런 후보입니다.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고요. 또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패밀리 밸류라고 하죠. 뭐 가족에 대한 도덕관, 뭐 굉장히 요란한 사생활로 유명한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벤 카슨이 훨씬 더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통적인 보수 이제 공화 지지자들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게 이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벤 카슨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벤 카슨을 지지함으로써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은 흑인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치관이나 이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맞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흑인을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트럼프의 그 막말 피로감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벤 카슨은 다소 점잖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벤 카슨도 막말 발언으로 좀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뭐 트럼프와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점잖긴 한데 그 말을 내용을 뜯어보면은 뭐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실 모자라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용조용히 아주 섬뜩한 말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슬림은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아주 뭐 직설적인 종교 차별적인 발언이고요. 낙태를 하는 여성은 노예주와 같다. 그러니까 뭐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비난을 한 것인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약간 불문율처럼 금기시되어 있는 이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제 공화당 보수 지지자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이런 말들을 뭐 속 시원히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벤 카슨한테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열광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가 이제 뒤집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벤 카슨하고 좀 박빙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차이가 꽤 났었는데. 트럼프가 인기를 얻었던 게 이제 막말이 오히려 이제 뭐 독이 되는 게 아니나 싶었지만 양날의 검일 것이 됐지만 좋은 점으로 다가왔고 그게 또 좀 신선하다 인기로 작용됐던 그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막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 대세론이 좀 꺾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많은 뭐 여론조사라든지 선거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세론이 끝까지 갈 거다라고 본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아직 뭐 대선 판도를 뭐 가름짓기엔 너무 이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2011년 이맘때쯤에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1위를 차지했던 후보들이 뭐 릭 페리라든지 뉴트 깅그리치라든지 뭐 이름도 거의 기억이 이제 안 나는 허먼 케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위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차피 변화를 뭐 통해서 또 예비 선거를 거쳐가면서 다른 후보가 나오고 또 어차피 달라질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막말이 붕괴랑이 됐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공화당의 또 다른 유력한 대선 주자였죠. 이 잽 부시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와 형이 발벗고 나선다고 하는데 과연 반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저도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선전을 못해서 좀 실망스러운데 트럼프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 씨를 두고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전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할지라도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제프 씨를 보면은 이미지가 약간 자존심 강하고 좀 쿨하고 뭐 그런 부잣집 도련님, 뭐 연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그걸 자각을 해서인지 이제는 나도 강하게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은 좀 기대가 됩니다. 본성이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제 보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뭐 어쨌든 대세론이었고 중간에 이메일 스캔들 같은 그런 뭐 위기가 있긴 했지만 힐러리 대세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트렌드를 보면요, 힐러리가 항상 앞서 있기는 했어요. 근데 잠시 이제 9월 말 경쯤에 이제 격차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와 샌더스의 이제 그 격차가 약 한 15% 가량. 네네. 뭐 격차가 좁혀졌다 해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요. 최근 조사 한 10월 20일 경에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이제 20% 가량으로 이제 다시 벌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힐러리 입장에서는 그런 전국 여론조사 뭐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아이오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2008년도 대선에 이제 출사표를 내고 아이오와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기습을 당하는 바람에 사실 모든 캠페인 계획이 다 뒤틀어지고 결국 패배를 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이오와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네. 힐러리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다. 원래 아이오와에서는 뒤지다가 지금 다시 앞서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샌더스가 그 힐러리와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게요. 예. 글쎄 힐러리의 노련미를 뛰어넘게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샌더스가 이 정도로 선전할 줄 몰랐어요. 어. 네, 그래서 의외다. 이 굉장히 정도도 선전한다. 큰 거다. 예. 네. 예. 뭐 혹자는 뭐 옛날에 2008년 대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오바마처럼 역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뭐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힐러리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젊고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그리고 신선한 개혁의 이미지를 한껏 강조를 했는데, 물론 샌더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그 정도의 카리스마는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대로 뭐 힐러리 독주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뭐 예비 선거를 거치면서 네. 또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는 이제 힐러리 체제로 굳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결선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정당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지지자들도 많지만은 그 안티 한마디로 그래서 반 힐러리 지지자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싸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힐러리 대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관측을 그렇죠.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시간으로 지금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3차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역전당한 상황에서 열리는 토론이기 때문에 상당한 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 토론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뭐 트럼프가 다시 앞선다든가 아니면 더 격차가 벌어진다든가 어떻게 좀 그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죠. 트럼프와 칼슨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네. 또 피오리나는 여태까지 상당히 잘했는데 또 이번에도 잘할 것인가. 예. 제프시는 본인이 공언한 대로 강한 모습을 볼 것인가 했는데 뭐 토론이 사실 대선 가도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뭐 인기도 이런 거에서 좀 지장이 있겠지만 뭐 그게 뭐 예비 선거라든지 대선 레이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힘들고요. 트럼프가 뭐 조금 약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기가 너무 막말을 많이 해갖고 뒤집혀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새 하원 의장에 40대 조 폴 라이언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예. 오바마 저격수로 알려진 네. 인물이에요. 이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뭐 폴 라이언도 사실은 뭐 대선에 뛰어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이미 1월에 자기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직접적인 대선에 대한 영향은 없겠지만은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2016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의회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실 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의 기세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젊은 이제 하원 의장이 선출이 돼서 뭐 공화당이 좀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면은 공화당 지지자를 좀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공화당의 3차 TV 토론 그러니까요. 결과가 어떨지도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